단 둘이 있을 때입니다. 충남 계룡시 한 고등학교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그것도 교장실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임지혜 변호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이 고3 가해 학생은요, 이미 흉기를 휴대한 채로 주머니에 흉기를 숨긴 채로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교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과 이 피해 선생님과의 면담을 신청한 건데, 당시 교장 선생님은 둘의 대화 시간을 만들어 주고자 잠시 교장실을 비웠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단 둘만 남게 되자 이 가해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서 이 교사가 목 부위와 등 부위에 이제 크게 부상을 입었지만 정말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가해 학생은 도주를 했다가 5분 만에 신고를 해서 지금 긴급 체포된 상황입니다. 계획범죄로 보입니다. 계획범죄.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교사 흉기 휘두른 고3. 자, B교사. A군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이었던 사이였습니다. 지난달 해당 학교, 고등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아서 왔고, 그리고 이제 변을 당한 겁니다. A군은 중학생 때 혼이 나서 트라우마가 생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채윤 부위원장님, 예. 아니 아무리 트라우마가 생기고 혼이 났다 하더라도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를 수 있습니까? 교권이 정말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들었습니다만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까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물론 저희 때 뭐 앵커님도 비슷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네네. 저희 때는 사실 체벌을 넘어서서 사실 학교 그 교실 내에서 선생님들이 제자들 많이 때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죠. 그때도 그런 건 문제로 지적이 됐었죠. 그러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좀 존중해야 된다고 하면서 인권이 신장되는 그 과거의 역사들은 전 충분히 필요한 일이었다고 봅니다만 이제 역적이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좀 과하게 했다면 이제는 제자들이 오히려 선생님들 너무 과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 인권이라는 학생 인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뭔가 그걸 넘어서면서 좀 남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런 것들은 사실 뭐 학교에서 규칙을 정한다고 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가정에서 네.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사실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조금만 혼내면 학부모들이 달려가고 얘기를 하고 사실 이게 늘어나서 이제 대학 교단까지 왔거든요. 대학교에서도 학생을 그렇습니까? 좀 뭐라고 하면은 그 학부모가 대학 교수님한테 연락을 하는 게 이미 수년 전부터 있던 일입니다. 이 무너진 교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 이게 저는 제 기억으로는 10년 넘게 이런 얘기들이 쭉 이어왔는데 저희가 방관했거든요. 저희가 이건 그냥 그래도 학생 인권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라고 하면 너무 방관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이 사회가 좀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 충분한 시기가 이미 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계기로 좀 사회적 이 담론이 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화가 난다 해서 학생이 선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나요. 그리고 다행히 그 다친 선생님은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만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가해 학생, 이 고3 학생인데 이제 촉법 소년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양 변호사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게 고3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고3 같은 경우에도 소년법이 적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네. 두 가지인데요. 일반 성인처럼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아니면은 정도가 가벼우면은 이게 소년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전과에 안 남아요. 그리고 징역을 살더라도 최대 2년까지 소년에는 있는 게 최대고요. 저도 과거에 이제 소년 사건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형사범으로 오면은 그 아이들이 제일 바라는 게 이제 일반 소년보호 처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의 소년원가는 그 처분을 바라는데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도가 중하거든요. 네.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왔다는 점에서 이건 죄명으로 봤을 때 아마도 살인미수 이런 죄명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소년보호 처분 좀 어렵다 보이고 그러면은 일반 형사범하고 똑같이 형사처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지혜 변호사님, 지금 학생이 이제 새로운 선생님 한 달 전에 이제 전보 왔으니까요. 교장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단둘이 면담하고 싶다라고 부탁을 했고 교장 선생님이 나가는 것과 동시에 흉기를 꺼내 들었거든요. 대체 중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일단 중학교 3학년 때 학생 지도를 담당했던 선생님이었다는 점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내가 해당 교사로부터 혼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이 피해 선생님이 부임을 하자 심한 어떤 트라우마를 호소했다라고
본인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도 이 둘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가해 학생에게도 심리 치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이미 한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전에 어떤 관계였는지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지도를 받았는지가 이번 범행에 있어서 결코 어떤 정당화 사유도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살인 미수나 특수 상해 혐의가 적용이 될 텐데 고3이기 때문에 성인과 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좀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내에서 벌어진 피습 사건, 학생들도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항상 잘 주셨던 것 같고 저도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어봐가지고 이제 비율 같은 거는 이제 중요시 생각을 하셨는데 막 그렇게 막 뭐라 하신다거나 이런 분은 아니셨어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또 빈번합니다. 강도도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픽 보여드리죠. 2020년에 100건 정도였던 교사에 대한 상해 폭행 사건이 2024년 2년 전에는 500건이 넘습니다. 5배나 증가했습니다. 라면 기자님, 와, 이걸 이대로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 진짜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요즘에 그 대학 입시하고 나서 그 예전에는 이뒤가 사실 선생님이었잖아요. 근데 네. 선생님인데 약간 교권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도 들고 사실 학교들이 좀 점차 없어지면서 교육에 관한 조금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약간의 뭐라 그럴까 하는 거를 좀 약간 이제는 좀 멀리하게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 사진만 보더라도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달 31일에도 이런 사건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요. 여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해당 교사는 교실에 쓰러져서 옆구리와 손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응급실로 실려갔었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당한 교사는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해당 사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접수되어서 오늘 20일 앞으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것이지만 저는 또 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해요. 2022년이었는데요. 네. 그 동영상을 다들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도중에 교단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이 영상입니다. 네, 이 영상. 굉장히 충격적이죠. 저 시간은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들 앉아 있잖아요. 근데 네. 저 한 학생만 저렇게 지금 누워서 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아무도 저 상황을 제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저렇게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저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고도 하지만 더 앞서서 앞으로 교육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겠느냐 하는 약간 우려도 듭니다. 여기서 이제 또 놀라운 것은 학생들끼리 폭행, 그러니까 학폭이라고 하죠. 그건 학생부에 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진학할 때, 요즘에는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영향을 미치는데 학생이 교사를 때렸을 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간에 학폭이 열려서 학폭위라는 것에서 처분을 받게 되면은요, 학생 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네. 그런데 어떤 교권에 대한 도전, 교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가 발생해도 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어떤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현재로서는 기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요, 만약 학생부에 그런 것이 기록이 남게 되면 법적으로 계속해서 공방이 오갈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을 우려해서 사제 간에 법적 공방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도 개선이 다소 필요해 보입니다. 이 매맞는 교사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는 그럼요. 그런 문장인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만연해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번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 학생부에 기재해야지만 교권에 도전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겠지만 이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